오랜만에 돌아온 Q&A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빼튜브 후원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요. 일부러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 숫자 자체를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선검을 켜고 끌 때 사운드 차이가 있는데 클래식, 프리퀄, 시퀄 모두에서 다른 이 소리들이 설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선검 소리에는 재미있는 비화가 있는데 바로 클래식 시리즈의 광선검 시각 효과와 소리 제작 과정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넬슨 신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신 신능균 씨가 그 주인공인데 당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장치 데이터를 파괴하는 장비인 디가우저의 소리를 이용해서 광선검이 내뿜을 것이라 생각되는 특유의 전자음을 냈다고 합니다. 광선검 소리 자체는 음향 디자이너인 벤 버트가 영사기의 오래된 모터와 TV의 마이크를 가져다 댔을 때 나는 소음을 합친 것이었죠. 여기에 넬슨 씬의 자기장 이펙트가 더해져서 오늘날의 광선검 소리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클래식 3부작 시기의 광선검 소리는 총 3가지였습니다. 루크의 파란색 광선검이 내는 소리, 베이더의 빨간색 광선검이 내는 소리, 그리고 루크의 초록색 광선검이 내는 소리였죠. 광선검마다 내는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광선검에 따라서 내는 소리 또한 천차만별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프리퀄 3부작 때에 접어들어 대다수의 광선검들이 루크의 파란색 광선검 소리를 내되 이따금씩 초록색 광선검 소리가 나는 등 사실상 광선검 소리는 하나로 통일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시스 광선검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뱀이 쉬익거리는 듯한 소리는 그리버스 장군이 들고 있는 제다의 광선검에서 나기까지 하면서 광선검의 소리는 들고 있는 사용자에 따라서 그가 선역인지 악역인지 그 차이 하나만으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음향 문법은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도 이어졌는데 시퀄 3부작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음향을 새로 변형하거나 아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시도도 많았지만 결국 최근 작품들에 접어들면서 모든 소리가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광선검이 내는 소리로 뭉뚱그려져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선검 소리가 왜 나는지 어떤 파츠가 이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광선검이라는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내는 소리 모두 아이코닉한 것에 비하면 설명이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선검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플라즈마를 포스필드에 가둬서 특정 길이와 형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작동됩니다. 카이버 수정에서 뻗어져 나온 플라즈마가 블레이드 에미터를 지나 순식간에 발동될 때 나는 그 소리가 바로 광선검이 내는 소리 같은데요. 이해가 어려우시면 비슷한 원리로 가동하는 블라스터 소총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스터가 발사될 때 나는 뿅뿅거리는 소리의 연장으로 말이죠. 여담이지만 아마도 검을 빼내들 때 소리가 난다는 설정은 사무라이 기사들이 칼을 빼내들 때 키잉하는 소리가 나는 걸 따라하려는 것 같습니다. 광선검의 소리의 역사에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훌륭한 비디오 에세이가 하나 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렉스 대위가 영화에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다이의 귀환 엔도 전투 지상전 시퀀스를 보면 한 솔로가 이끄는 반란군 패스파인더 특공대 무리 중에 유난히 튀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익장인데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캐릭터이지만 특징이 뚜렷했던 덕분에 확장 세계관은 이 캐릭터를 두고 닉 산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캐릭터가 산타클로스를 닮았다 해서 산타를 뜻하는 성 니콜라스로 말장난을 친 것이죠. 그런데 반란군 시리즈에 접어들어 이 작은 배경 캐릭터는 뜻밖의 논란에 휩싸입니다. 닉 산트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 캐릭터가 실은 클론 전쟁기의 베테랑인 렉스 대위였다는 것이었죠. 반란군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 당시 반군 연맹에 합류한 렉스 대위는 수염을 기른 채로 시리즈에 등장했고 팬들은 이 덥수룩한 수염이 제다이의 귀환 속 배경 캐릭터인 닉 산트와 똑같다며 쇼 제작자인 데이브 필로니에게 둘이 동일 인물이냐고 물었습니다. 필로니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가 렉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란군 시리즈 마지막 시즌에 접어들어 필로니는 렉스에게 반란군 패스파인더 특공대 옷을 입히고 그가 엔도 전투에 참전했다는 설정까지 붙이지만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필로니는 렉스가 산트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레벨즈 이전에 만들어진 스타워즈 본편의 캐릭터에 설명을 뒤집어 씌우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렉스가 산트라는 설명까지는 공식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논란을 만든 제작자가
말하다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매체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취향에 따라서 닉 산트를 평범한 군인으로 묘사하기도 렉스 대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던 스타워즈 모험의 은하계에는 한 솔로 에피소드에서 닉 산트를 렉스 대위로 묘사했고, 캐논 세계관의 아동용 스토리북인 I am a clone trooper 또한 렉스 대위가 엔도 전투 지상전에 투입되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자는 스타워즈를 그대로 묘사한 작품이 아니라서 후자는 아동용 서적이라서 렉스가 영화에 나온 캐릭터와 동일 인물이라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소카 타노나 렉스 대위처럼 이미 지나간 시대의 캐릭터들이, 특히나 주인공인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가까웠던 캐릭터들이 루크와 만났다는 설정은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두 캐릭터 모두 루크와 만나봤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생겨버려서 조금은 씁쓸합니다. 아무튼 렉스가 닉 산트인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포스 센서티브 아이들이 홀로크론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설정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홀로크론에 마법의 힘이 있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홀로크론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나 주변인에 의해서 포스 감흥자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 사실을 제다이 기사단에 알리면 기사단에서 아이가 포스 감흥자인지 와서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에 아이가 나이를 더 먹고 나면 바로 데려갈 수 있도록 미리 표시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포스를 통해서 어느 곳에 새로운 포스 감흥자가 태어났다는 동요가 있음을 느끼면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콰이곤도 아나킨을 두고 공화국령에서 태어났으면 더 빨리 감지했을 것이라 했으니 말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스타워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해서 인디아나 존스나 백투더퓨처,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들을 보고 자랐는데, 이전까지는 지나가다가 한두 번씩 보던 스타워즈를 클론전쟁 극장판으로 입문해서 그게 클론전쟁 TV 시리즈로 이어졌고 당시 확장 세계관까지 뻗어져 나간 케이스입니다. 다음 질문은 블라스터나 라이트세이버를 맞고 죽을 때 피가 왜 흐르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블라스터나 광선검은 모두 극고온의 플라즈마 기반 무기입니다. 고로 맞음과 동시에 상처 부위가 찢어져서 출혈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의외로 새로운 희망에서는 오비완이 휘두른 광선검에 폰다바바가 팔을 잃으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혈관이 터졌다거나 외계 종족이라 그랬다거나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처 부위가 찢어지는 덕분에 관람 연령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제다이들의 연봉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다이들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적이고 사생활도 없는 수도승 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위해 임무도 뛰고 클론 전쟁기에는 공화국 대군의 지휘관으로 흡수된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다이들이 밥 먹고 광선검 재료비 대주고 아나킨이 부숴먹는 전투기 수리 비용이나 우주선 연료비는 누가 대줄까요? 레전드나 캐논이나 기본적으로 공화국의 의회가 제다이 기사단을 지원해준다고 말하곤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지원인지 금융적인 지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의 교회나 절을 생각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기부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타워즈 세계관 속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캐논 세계관 이전까지 스타워즈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탈 것을 제외했을 때 기껏해야 새끼 넥수 아니면 스론 대제독이 목에 두르고 다니던 이살라미르 정도였을 정도로 좀 빡셌습니다만, 캐논으로 넘어와서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에 나온 동물 중에는 캐리 피셔의 반려견인 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셰피라는 동물종이 등장했고, 클론 전쟁 시리즈나 만달로리안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시프 개들도 있습니다. 배드배치 시리즈에는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마뱀류의 동물인 루비가 등장했고, 콤보르새도 반려동물로 자주 등장했죠. 그 외에도 저항군 시리즈에 등장한 부파크나 로스캣, 투카 고양이, 나샤다의 달에 사는 립 고양이 등 캐논 세계관에는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예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많긴 합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에피소드 4의 베이더 헬멧이 좌우 비대칭인데 이것이 설정상으로도 아소카와 오비완이랑 싸워서 그 이후로 수리를 받아 비대칭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재미있는 설정이었습니다. 베이더의 헬멧은 시스의 복수 촬영 당시에는 일체의 비대칭도 없는 완벽한 대칭으로 제작되었지만 새로운 희망과 로그원에서는 비대칭 프랍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비대칭의 원인이 결투로 인한 피해 수리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베이더가 오비완과 싸우며 생긴 헬멧의 파손은 이후 오비완 시리즈에서 베이더가 시디어스와 홀로그램으로 통화를 할 때 완전히 수리된 모습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아소카와의 결투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영상 매체 기준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아소카와의 결투 후 헬멧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헬멧의 대칭이 어긋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스타파 결투에서 손상당한 아나킨의 두개골, 머리 부분에 맞게 헬멧이 조정된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코믹스 시리즈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법과 스타워즈 소설 및 코믹스 가이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코믹스 팟캐스트에서도 언급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많이 발달해서 한국에서 스타워즈 코믹스를 보긴 쉽습니다. 마블 코믹스와 IDW, 다크호스 모두 공식 어플로 코믹스를 검색해서 구매한 뒤에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킨들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아마존 킨들 앱에서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코믹스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자 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시대 아니면 좋아하는 캐릭터 위주로 손을 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설 입문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논 세계관 초기, 아직은 설정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의 작품들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로스트 스타즈 같은 쉬우면서도 재밌는 책들을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후원,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